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은 만나는 2시간, 3시간을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루, 이틀, 일주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를 갖다 정리할 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손해보는 사람, 만나면 지루한 사람, 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모든 얘기가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화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나도 기분이 나빠져요. 단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욕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욕하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기분의 상태라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왠지 기분 나빠지는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건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유대감이 있어서 기분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은 항상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침묵을 지키고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계속 제잘제잘 얘기하는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할 말을 못하고 저 사람만 많이 떠듭니다. 손해보는 거지요. 손해보는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왠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도대체 왜 만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딱 나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그 앞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지? 생각하면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당장 끊어내야 될 최악의 유형이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지루하고 재미없을 뿐이지 나의 기분과 정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항상 손해보는 사람도 얼마나 내가 손해를 봤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손해보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그 사람한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뭔가 거기서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친 기분 나쁜 감정의 영향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그 전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만난 후에도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단지 만나는 2시간, 3시간을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루, 이틀, 일주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를 갖다 정리할 때 나도 괴롭지 않고 상대방도 괴롭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현명하게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더라도 나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것과 저렇게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나의 질문은 여전히 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관계는 점점 질질질질 끌려가게 될 거예요. 결국 나는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선택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나의 감정이 폭발하게 만드는 나의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서 내가 선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아무 고통 없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끊어내는 방법보다는 일정 부분의 괴로움과 마찰을 갖다 감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만야 정야의 부분이지 서로 기분이 나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기에 좋은 타이밍은 대부분 이미 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하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곤란한 상황을 대하거나 곤란한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밥을 먹고 만나라 그럽니다. 밥을 먹고 배가 가득 차 있으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내가 계획을 가지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제일 괜찮은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 이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상태는 비유를 들면은 이미 기름이 빠져 있는 차에 해당이 됩니다. 차에 기름이 없고 차에 전기가 전부 나가버렸으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빨리 가는 길을 갖다 가르쳐줘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계를 끊어내기에 좋은 타이밍은 상황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 그때가 바로 관계를 끊어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지요.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좋은 기준은 나의 감정이 결정하게 됩니다. 누군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멀어지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나 나는 두렵습니다. 결국은 화를 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 사람과 멀어지고 싶다는 아직은 그 사람과 멀어지기에는 내가 겁이 많은 단계인 거지요.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군가와 일부러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남한테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결국은 멀어지고 싶다는 욕구와 죄책감이라는 감정 사이에 죄책감이 더 큰 동안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누군가의 관계가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게 이런 일에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끊어내기 애매한가 애매하지 않는가는 지금 나의 행동이 바로 결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애매한 사람의 경우 내가 너를 끊어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자고 계속 하지 않는 이상 적절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만나기만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만나기만 하면 지루한 사람이 계속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자고 할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상식적이어도 죄송하지만 적당히 핑계를 둘러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빠,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이유는 저쪽도 내가 힘들어서 자기를 안 만나다는 걸 알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핑계를 댔기 때문에 저 사람도 최소한의 자존감은 유지하기 때문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요. 도저히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전화를 받고 나서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는 당분간 전화 자체를 좀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게 될 때는 잘못했나 봐. 스팸 전화번호를 네 거랑 착각해서 눌렀나 봐 하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문자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삶의 지혜로 헤쳐나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끊어내고 싶다. 그런데 겹친구가 많다 할 때는요. 일단 평판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평판을 조사해 봤더니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친구를 끊어내더라도 나의 모든 겹친구들은 전부 다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도 좋아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보고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모든 친구들은 사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와 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내 쪽이 참고 내 쪽이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겠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끊어내고 싶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입니다. 내가 굉장히 편하고 기운이 넘칠 때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슬럼프가 닥치고 기운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나는 자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가족과의 관계를 갖다 끊어내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는 지금 가족으로 받고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고 가정하게 되면은요, 매일 상처받아도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강해지잖아요. 그냥 나는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서 끊어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위로와 용기입니다. 그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었건,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건,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되었건, 우리는 외부의 에너지가 나한테 보충이 돼야지 그 에너지로 외부의 파괴력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관계를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없을수록 본인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닷새 밖에서 일하잖아요. 주말에 이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방을 벗어나지 않아야지 주말에 이틀 동안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닷새를 갖다 버티십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대로 줄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본인이 편해지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는 방법은 이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맞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다른 즐거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즐거운 인간관계가 생겨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가족,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직장 동료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와 마찰이 있는 인간관계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3달은 괜찮습니다. 3달이 지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자신을 탓합니다. 난 왜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3달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이 돼서 3달이 되잖아요. 내가 3달이 넘어가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겠기라는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갖다 조금은 줄이는 겁니다. 3달이 되면은 알아서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동호회건 여러 가지 모임을 동시에 가진 다음에 한 모임이 소원해지면은 다른 모임으로 스스로 옮겨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자신은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얕으면서 유목민처럼 이동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이분들한테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유목민 인간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럼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만나기만 하면 지루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나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싫으니까 바꿔달라고 아무리 화를 내고 징징대고 협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뇌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게 만드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나에서 그 사람들이 과거처럼 행동하려고 하게 되면은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나로 바뀐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도 일정 부분은 바뀌겠지요.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뇌와 나의 상황과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우선 만나면 즐겁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는 만나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은 왠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그러면은 만나면 재미있는 사람들을 갖다 왠지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지 마세요.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은 가능하면 옆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또 경시하게 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일치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나를 좋아해 주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나는 좋아하지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이 별로이지만 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월한 관계가 있고 동등한 관계가 있고 열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우월한 관계에 있었을 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을 갖다 가능하면은 곁에 두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친해지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만나기만 하면은 이유는 없지만 나한테 밥도 사주고 나한테 시간도 배려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맙시다.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보통 일치하게 되지요.